만약 이걸 듣고 있다면 나에게 무슨 일이 생긴 것이다. 정수가 미안하다. 수진아, 민준아, 아빠를 용서해라. 나는 돌이킬 수 없는 일을 저질렀다. 오늘도 이렇게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세요.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장례식장에서 돌아온 지 3일째, 골든 리트리버 맥스는 밤마다 지하실 문 앞에서 낑낑거린다. 28세 큰딸 수지는 검은 상복을 벗지도 못한 채 맥스의 이상한 행동을 지켜본다. 평소 얌전하던 개가 지하실 계단을 내려가더니 바닥 한 구석을 발톱으로 긁어댄다. 콘크리트 바닥에 하얀 가루가 떨어진다. 긁는 소리가 지하실 전체에 메아리친다. 마치 뭔가를 찾는 것처럼 필사적으로. 맥스야, 그만해. 수진이 내려가지만 걔는 멈추지 않는다. 오히려 더 강하게 긁는다. 발톱이 시멘트에 부딪히는 소리가 귀를 찌른다. 둘째 민준이 계단 위에서 내려다본다. 25 대학원생인 그는 며칠째 아버지 유품 정리를 미루고 있었다. 누나, 저 자리 뭔가 이상하지 않아? 민준의 목소리에 불안이 묻어 있다. 수진이 고개를 든다. 맥스가 긁고 있는 바닥 부분만 유독 색깔이 다르다. 더 어둡고 미세하게 갈라져 있다. 마치 누군가 시멘트를 다시 부은 것처럼. 그리고 그 부분에서만 이상한 냄새가 난다. 축축하고 곰팡이 같은. 부엌에서 차를 끓이던 어머니 정숙의 발걸음이 멈춘다. 컵을 놓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린다. 애들아, 맥스 좀 데려와. 지하실은 위험해. 어머니의 목소리가 평소와 다르다. 떨리고 있다. 하지만 맥스는 여전히 그 자리를 떠나지 않는다. 발톱 소리가 더욱 격렬해진다. 개의 숨소리가 거칠어진다. 뭔가 냄새를 맡는 것 같다. 코를 바닥에 대고 킁킁거리더니 갑자기 짖기 시작한다. 평소와 다른 울음소리다. 이상해. 아빠 살아계실 때는 맥스가 지하실에 관심도 없었는데. 민준이 중얼거린다. 그러고 보니 정말 그랬다. 아버지가 지하실에서 뭔가 작업을 할 때도 맥스는 절대 따라가지 않았다. 수진이 바닥에 무릎을 꿇고 손으로 만져본다. 시멘트가 다른 부분보다 더 거칠다. 그리고 미세하게 움푹 들어가 있다. 손가락으로 누르니까 약간 말랑거린다. 민준아, 여기 만져봐. 민준이 내려와서 바닥을 만져본다. 확실히 다른 부분과 질감이 다르다. 정말 우연일까? 위층에서 어머니의 한숨 소리가 들린다. 깊고 무거운 한숨. 마치 오래된 비밀을 품고 있는 사람의 한숨 같다. 밤 11시, 맥스는 또다시 지하실로 내려간다. 이번에는 짖지도 않고 조용히 그 자리에 누워 바닥을 응시한다. 마치 무엇인가를 기다리는 것처럼. 귀를 쫑긋 세우고 꼬리도 움직이지 않은 채 완전히 집중하고 있다. 수진이 몰래 내려가서 맥스를 지켜본다. 걔가 이렇게 한자리에만 집착하는 걸 본 적이 없다. 무엇이 맥스를 이렇게 만드는 걸까? 새벽 5시 수진은 맥스의 짖는 소리에 깬다. 지하실에서 올라오는 소리가 평소와 다르다. 더 절박하고 더 간절하다. 마치 도움을 요청하는 것 같다. 수진이 슬리퍼를 끌며 계단을 내려가니 맥스가 바닥에 완전히 엎드려서 앞발로 계속 긁고 있다. 이미 발톱에서 피가 나고 있다. 도대체 왜 그래, 맥스야? 수진이 맥스를 말리려 하지만 걔는 듣지 않는다. 오히려 더 미친 듯이 긁는다. 수진이 휴대폰 플래시를 켜고 바닥을 비춘다. 어제보다 균열이 더 벌어져 있다. 손가락 하나 들어갈 정도로. 그리고 그 틈새에서 이상한 냄새가 더 진하게 난다. 축축하고 곰팡이 같지만 뭔가 다른 냄새도 섞여 있다. 오래된 종이 냄새, 그리고 플라스틱?
민준이 잠옷 차림으로 내려온다. 누나, 새벽부터 무슨 일이야? 그러다 바닥을 보고 얼굴이 굳는다. 어? 이게 뭐지? 어제보다 훨씬 벌어졌는데? 균열 사이로 뭔가 보인다. 검은색, 플라스틱 같은 재질. 수진이 젓가락을 가져와서 조심스럽게 파본다. 더 단단한 것이 만져진다. 분명히 인공물이다. 자연스럽게 생긴 게 아니라 누군가 의도적으로 묻어둔 것 같다. 누나, 이거 뭔가 묻혀 있는 거 아니야? 두 남매는 서로를 바라본다.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 아버지가 뭔가 묻어둔 것 같다는. 그때 어머니가 계단을 급히 내려온다. 평소와 달리 숨이 가쁘다. 마치 뛰어온 것처럼. 애들아, 거기서 뭐 하는 거야? 어머니의 목소리에 공포가 섞여 있다. 엄마, 여기 뭔가 묻혀 있어요. 맥스가 계속 이 자리만. 수진이 말하는 도중 어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변한다. 마치 유령을 본 것처럼. 만지지 마. 지금 당장 손 떼.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린다. 평생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톤이다. 권위적이면서도 절망적인. 민준과 수진이 동시에 어머니를 바라본다. 엄마? 그냥 묻어두자. 아버지가 뭔가 심어둔 거야. 건드리면 안 돼. 정숙의 손이 떨린다. 심하게. 마치 무언가 끔찍한 기억이 되살아나는 것처럼. 하지만 맥스는 멈추지 않는다. 더 강하게, 더 깊숙이 파들어간다. 이제 균열이 아니라 작은 구멍이 되어간다. 그리고 그 구멍 속에서 무언가 검은 모서리가 보이기 시작한다. 어머니가 한 걸음 뒤로 물러선다. 안 돼. 안 돼. 중얼거리며. 그녀는 무엇을 숨기고 있던 걸까? 그리고 맥스는 정확히 무엇을 찾고 있는 걸까? 지하실 공사업체 부르자. 민준이 아침 식탁에서 말한다. 바닥 전체를 새로 해야겠어. 맥스 때문에 계속 이러면. 어머니가 접시를 떨어뜨린다. 소리가 주방 전체에 울린다. 안 돼. 정숙의 목소리가 단호하다. 절대 안 돼. 업체 사람들 부르면 안 돼. 왜요? 맥스 때문에 바닥이 다 망가지고 있는데. 수진이 반문한다. 3일째 제대로 잠을 못 잔 그녀의 목소리도 날카롭다. 어머니의 이상한 반응이 점점 의심스럽다. 건드리면 안 된다고 했잖아. 너희 아빠가. 정숙이 말을 멈춘다. 뭔가 더 말하려다 급히 입을 다문다. 마치 실수할 뻔한 것처럼. 민준이 젓가락을 내려놓는다. 엄마! 아빠가 뭘 묻어두셨다고 그러는 거예요? 정원도 아니고 지하실 바닥에? 그것도 시멘트로 덮어서? 민준의 목소리에 의심이 짙어진다. 그건 너희들은 몰라도 돼. 알 필요도 없고. 어머니의 대답이 점점 더 수상해진다. 알 필요 없다고요? 수진의 목소리가 높아진다. 집 안에서 일어나는 일인데 왜 저희가 알 필요가 없어요? 저희도 가족이잖아요. 지하실에서 또다시 맥스의 짖는 소리가 들린다. 어제보다 더 크고 더 길다. 마치 무언가를 알려주려는 것 같다. 어머니가 깜짝 놀라며 몸을 움츠린다. 컵을 든 손이 덜덜 떤다. 맥스 좀 어떻게 해봐. 제발. 정숙의 목소리에 절망이 섞여 있다. 수의사한테 데려가든지. 맥스는 아픈 게 아니에요. 뭔가를 찾고 있는 거예요. 수진이 단호하게 말한다. 그리고 그게 뭔지 확인해야 해요. 민준이 지하실로 내려간다. 맥스가 파놓은 구멍이 어제보다 훨씬 커져 있다. 이제 주먹만한 크기다. 그리고 그 안에서 검은 비닐봉지 같은 것이 더 선명하게 보인다. 확실히 뭔가 묻혀 있다. 누나! 내려와봐! 민준의 외침에 수진이 달려온다. 이게 뭐야? 수진이 휴대폰 플래시를 켜고 구멍을 비춘다. 분명히 뭔가 묻혀 있다. 인위적으로. 그리고 크기로 보아 상당히 큰 물건이다. 위에서 어머니의 발걸음 소리가 들린다. 그러나 내려오지는 않는다.
계단 입구에서 서성이는 소리만. 마치 내려오고 싶지만 두려워하는 것 같다. 엄마, 내려오세요. 수진이 부르지만 대답이 없다. 대신 한숨 소리만 들린다. 민준이 구멍을 더 넓힌다. 맥스가 옆에서 흥분해서 꼬리를 흔든다. 뭔가 찾았다는 듯이 개의 눈이 반짝인다. 이거 상자 같은데 민준의 목소리가 떨린다. 검은 플라스틱 상자에 모서리가 보인다. 제법 큰 크기. 정말 우연일까? 아버지가 단순히 뭔가를 보관해 둔 걸까? 하지만 왜 이렇게 깊이 묻어두고 시멘트로 덮어둔 걸까? 그리고 어머니가 왜 이렇게까지 반대하는 걸까? 그녀가 숨기고 있는 것은 정확히 무엇일까? 하면 안 돼! 절대로! 어머니가 지하실 계단 입구를 막고 선다. 두 팔을 벌리고 마치 성벽을 지키는 병사처럼. 하지만 수진과 민주는 이미 결심했다. 삽과 망치까지 준비해 왔다. 맥스는 꼬리를 흔들며 그들을 맞는다. 마치 지원군이 온 것처럼 기뻐한다. 엄마, 비켜주세요. 수진의 목소리가 차갑다. 뭐가 묻혀 있는지 확인만 하면 돼요. 그게 그렇게 나쁜 일인가요? 안 된다고 했잖아! 정숙이 소리친다. 평생 한 번도 자식들에게 고함을 지른 적 없던 그녀가 목소리가 쉬어서 거의 비명에 가깝다. 민준이 어머니의 어깨를 잡는다. 엄마, 도대체 뭐가 두려우신 거예요? 아빠가 뭘 묻어두셨길래 이렇게까지? 설마 뭔가 불법적인 건 아니죠? 어머니의 얼굴이 더욱 하얗게 변한다. 너희는 몰라도 돼. 모르는 게 나아. 정말로. 정숙의 눈에 눈물이 고인다. 두려움과 절망이 뒤섞인 눈물. 무슨 소리예요? 저희도 가족이라고요. 가족끼리 비밀이 어디 있어요? 수진이 어머니를 밀어낸다. 부드럽게 하지만 단호하게. 아빠도 돌아가신 마당에 뭘 더 숨기려고 하세요? 지하실에 내려간 남매는 본격적으로 파기 시작한다. 맥스가 해놓은 구멍을 중심으로 조심스럽게 시멘트를 부순다. 망치질 소리가 지하실에 울린다. 위에서 어머니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린다. 하지 마. 제발 하지 마. 삽이 뭔가 단단한 것에 부딪힌다. 플라스틱 소리다. 확실히 상자다. 있어. 정말 뭔가 있어. 민준이 흥분해서 말한다. 손으로 흙을 치우자 검은색 플라스틱이 더 넓게 드러난다. 더 파자 검은색 플라스틱 상자가 모습을 드러낸다. 가로세로 30cm 정도 크기. 그리 크지 않지만 꽤 무거워 보인다. 그리고 완전히 밀봉되어 있다. 테이프로 여러 번 감겨 있고 그 위에 또 비닐로 포장되어 있다. 위에서 어머니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린다. 더 이상 말리지도 않는다. 그냥 포기한 듯 울고만 있다. 엄마, 수진이 올려다본다. 정숙이 계단 위에서 주저앉아 있다. 완전히 무너진 모습으로 머리를 양손으로 감싸고 끝났어. 이제 다 끝났어. 어머니가 중얼거린다. 마치 세상이 무너진 것처럼. 민준과 수진이 상자를 들어 올린다. 생각보다 무겁다. 뭔가 중요한 것들이 들어있는 것 같다. 흔들어 보니 여러 가지 소리가 난다. 종이 소리, 그리고 더 무거운 것들. 이게 뭐길래? 수진이 상자를 흔들어 본다. 똑똑 소리가 난다. 단단한 것들이 부딪히는 소리. 맥스가 상자 주위를 돌면서 킁킁거린다. 그리고 갑자기 조용해진다. 마치 임무를 완수한 것처럼. 꼬리도 살짝 흔들고는 한쪽에 앉는다. 그들이 상자를 발견한 순간 집안의 공기가 바뀐다. 더 무겁고 더 어둡다. 마치 오래 봉인되어 있던 무언가가 깨어나는 것 같다. 무엇이 들어있을까? 그리고 왜 어머니는 이렇게까지 반대했을까? 상자를 거실로 가져온다. 어머니는 소파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있다. 얼굴을 손으로 가린 채
민준이 테이프를 자른다. 가위날이 플라스틱을 뚫는 소리가 집안에 울린다. 수진의 심장이 빨라진다. 뭔가 중대한 순간이라는 느낌이 든다. 상자 뚜껑을 열자 먼지 냄새가 올라온다. 오래된 종이와 곰팡이 냄새, 그리고 뭔가 더 복잡한 냄새들. 마치 오랫동안 봉인되어 있던 시간의 냄새 같다. 맨 위에 낡은 수첩이 있다. 아버지 윤호의 것이다. 표지가 해져서 글자가 거의 지워져 있지만 분명히 아버지 필체다. 익숙한 글씨체. 하지만 평소보다 더 급하게 쓴 것 같다. 그 밑에는 돈다발이 있다. 10,000원짜리로만 묶인 두꺼운 다발이 5개. 대충 봐도 수백만 원은 될 것 같다. 돈에서 특유의 냄새가 난다. 오래된 지폐 냄새. 이게 뭐야? 수진이 돈다발을 들어 올린다. 하나하나가 상당히 두껍다. 최소 100만 원씩은 되어 보인다. 왜 이런 돈이 여기에? 민준이 수첩을 펼친다. 첫 페이지에 날짜가 적혀 있다. 1999년 3월 15일. 그들이 태어나기 전이다. 아버지가 28살 때. 남매는 수첩의 첫 페이지를 조심스럽게 읽기 시작한다. 3월 15일. 드디어 해결했다. 박 대리가 입을 열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든다. 그 사람 가족을 생각한다면 당연히 그럴 것이다. 하지만 내 마음은 편하지 않다. 민준의 목소리가 떨린다. 수진이 어머니를 바라본다. 정숙은 눈을 감고 있다. 마치 듣고 싶지 않다는 듯이. 수첩을 더 넘기자 더 충격적인 내용이 나온다. 4월 2일. 증거를 모두 처리했다. 회사 장부도 계좌 기록도 이제 아무도 모를 것이다. 하지만 이게 맞는 일인지 확신이 서지 않는다. 5월 10일. 돈을 집에 가져왔다. 정숙이에게는 말할 수 없다.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이 돈의 정체를 알면 정숙이는 견디지 못할 것이다. 수진의 손이 떨린다. 엄마, 이게 뭐예요? 아빠가 뭘 하신 거예요? 상자 바닥에는 사진들이 있다. 흑백 사진. 어떤 건물 앞에서 찍은 것들. 그리고 신문 스크랩. 땡땡건설 비리 의혹, 횡령 사건 수사 중단, 증인 실종 같은 제목들이 보인다. 민준이 사진을 자세히 본다. 이거 아빠가 일하던 회사 아니야? 사진 속 건물이 아버지가 다녔던 건설회사 본사다. 어머니가 드디어 입을 연다. 그만해. 더 이상 보지 마. 목소리가 잠겨 있다. 오랫동안 울었던 것처럼. 상자 맨 밑에서 마지막 물건이 나온다. 녹음기. 오래된 카세트 녹음기와 테이프 하나. 민준이 테이프를 넣고 재생 버튼을 누른다. 잡음이 흐르더니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린다. 하지만 평소보다 훨씬 무겁고 슬픈 목소리다. 만약 이걸 듣고 있다면 나에게 무슨 일이 생긴 것이다. 정수가 미안하다. 수진아, 민준아, 아빠를 용서해라. 나는 돌이킬 수 없는 일을 저질렀다. 진실이 드러나기 시작한다. 그리고 그 진실은 생각보다 훨씬 무겁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거실에 울린다. 어머니가 얼굴을 양손으로 가린다. 몸이 달달 떨린다. 정수가, 내가 저지른 일을 말해야겠다. 1999년 회사에서 큰 사건이 있었다. 부정 입찰, 횡령, 수십억 원 규모의 사건이었다. 그리고 나도 거기에 관련되어 있었다. 수진과 민준이 숨을 멈춘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계속 이어진다. 처음에는 작은 일이라고 생각했다. 모든 건설회사가 하는 일이라고 생각했어. 하지만 점점 커졌고 결국 수십억 원 규모가 되었다. 나는 중간 관리자였지만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녹음이 잠시 멈춘다. 아버지의 한숨 소리가 들린다. 깊고 무거운 한숨. 박정수 대리가 양심 고발을 하려 했다. 검찰에 모든 증거를 넘기려고 했어. 장부, 녹취록, 사진, 모든 걸 수집해뒀더라고. 그때 나는 그를 막았다. 어머니가 흐느낀다. 수진이 어머니 옆에 앉는다. 손을 잡으려 하지만 어머니가 피한다. 나는 박 대리의 약점을 이용했다. 그의 가족을 위협했어. 딸이 아직 10살밖에 안 됐거든. 아내는 병원에 입원해 있고 내가 박 대리에게 말했지. 고발하면 당신 가족이 어떻게 될지 생각해보라고. 민준이 상자 속 서류들을 다시 본다. 이제 의미가 명확해진다. 이 모든 게 아버지의 범죄 증거들이다. 박 대리는 결국 입을 다물었다. 대신 나에게 모든 증거를 넘겼어. 이걸 가지고 당신이 양심을 증명하라고 하면서. 하지만 나는 그러지 못했다. 녹음기에서 아버지의 울음소리가 들린다. 거칠고 절망적인 울음. 나는 그 증거들을 숨겼다. 없애지도 공개하지도 못하고 박 대리를 배신한 것도 태사를 고발하지 않은 것도 모두 죄였. 나는 겁쟁이였어. 어머니가 고개를 든다. 나는 알고 있었다. 목소리가 간신히 들릴 정도로 작다. 수진과 민준이 어머니를 바라본다. 충격에 빠진 얼굴로.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에 말씀하셨다. 지하실에 뭔가 묻어뒀다고, 절대 건드리지 말라고, 가족을 위해서라고. 정숙의 목소리가 떨린다. 왜 말씀 안 하셨어요? 민준이 묻는다. 원망보다는 이해하려는 목소리로. 말할 수 있었겠니? 너희 아버지가, 너희가 자랑스러워하던 아버지가 그런 일에 관련되어 있었다고, 사람을 위협하고 범죄를 은폐했다고. 녹음기에서 아버지의 마지막 말이 흘러나온다. 돈은 내가 훔친 게 아니다. 박 대리가 증거와 함께 넘겨준 거야. 이것도 회사 돈이니까 당신이 처리하라고 하면서. 하지만 나는 이 돈을 쓸 수가 없었어. 너무 무거웠거든. 수진이 돈다발을 다시 본다. 이제 그 무게의 의미를 안다. 이 모든 걸 가지고 평생 살아왔다. 박 대리에게 미안하고 가족에게 미안하다. 하지만 이것만은 약속한다. 언젠가는 이 모든 걸 정리하겠다. 박 대리를 찾아서 사과하고 진실을 밝히겠다. 녹음이 끝난다. 거실이 조용해진다. 시계 소리만 똑딱거린다. 진실은 생각보다 복잡했다. 아버지는 범죄자였지만 동시에 그 죄책감에 평생 시달린 사람이기도 했다. 녹음이 끝난 후 거실이 조용해진다. 하지만 그 정적이 더 무겁다. 진실의 무게 때문에. 어머니가 천천히 입을 연다. 사실 나는 더 많은 걸 알고 있다. 목소리에 체념이 묻어 있다. 수진과 민준이 어머니를 바라본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박정수 씨가 찾아왔다. 정숙의 목소리가 떨린다. 할아버지가 되어서 딸은 이미 시집을 갔고 이제 손자까지 있다더구나. 박대리라는 분이 여기에 왔었다고요? 수진이 놀란다. 아버지 장례식 전날이었다. 밤늦게 맥스가 짖어서 나가봤더니 너무 늙어서 처음에는 못 알아봤다. 어머니가 한숨을 쉰다. 하지만 목소리는 똑같더라. 25년 전 그 목소리. 민준이 상자 속 사진을 꺼낸다. 젊은 남자의 모습. 이 사람이요? 그래. 박정수 씨. 그때는 30살이었는데 정숙이 고개를 끄덕인다. 그분이 말씀하시더라. 아버지를 용서한다고. 그리고 더 이상
그 돈은 필요 없다고. 그럼 왜 저희가 파는 걸 그렇게 반대하신 거예요? 박정수 씨가 한 가지 부탁을 하셨거든. 그 증거들을 모두 없애달라고. 이제 와서 진실이 밝혀져 봤자 아무에게도 도움이 안 된다고 하시면서. 어머니가 눈물을 닦는다. 그분도 이제 조용히 살고 싶다고 하셨어. 과거 일로 자식들, 손자들이 힘들어할 필요 없다고. 수진이 어머니의 손을 잡는다. 그래서 저희가 파는 걸 반대하신 거구나. 그래. 박정수 씨와 약속했거든. 그분이 말씀하시더라. 정숙 씨, 이제 모든 걸 땅에 묻어버립시다. 우리 모두 충분히 고생했어요. 민준이 수첩을 넘기며 아버지의 마지막 기록을 본다. 2024년 2월 병원에서 시한부 진단을 받았다. 정수기와 아이들에게는 말하지 않겠다. 하지만 이제 정리할 때가 되었다. 박정수 씨를 찾아야 한다. 아버지가 마지막에 박정수 씨를 찾으셨던 거구나. 수진이 깨닫는다. 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인다. 그래서 자주 외출하셨던 거야. 처음에는 치료받으러 가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박정수 씨를 찾고 계셨던 거야. 찾으셨어요? 응. 서울에서 작은 식당을 하고 계시더라. 아버지가 몇 달 동안 그분을 찾아뵈었어. 두 분이 많은 얘기를 하셨대. 과거 일, 후회, 용서. 어머니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진다. 박정수 씨가 마지막에 말씀하셨다더라. 윤호 씨, 이제 내려놓으세요. 우리 모두 충분히 힘들었어요. 이제 각자 가족들과 평온하게 살아갑시다.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흐른다. 그래서 아빠가 편안하게 가셨던 거구나. 맥스가 왜 그랬는지 이제 알 것 같아. 민준이 지아씨를 바라본다. 아빠의 마지막 소원을 알아챈 거야. 이 모든 걸 정리하라고. 어머니가 맥스를 쓰다듬는다. 이 녀석이 아빠의 마음을 읽었나 봐. 아빠가 끝까지 못다 한 일을. 진실을 알고 나니 모든 것이 달라 보인다. 아버지의 고통, 어머니의 걱정, 그리고 맥스의 사명까지도. 일주일이 지났다. 수진과 민주는 상자 속 모든 것들을 박정수 씨에게 전달했다. 작은 식당에서 만난 그는 정말로 할아버지가 되어 있었다. 주름은 많아졌지만 눈은 여전히 따뜻했다. 고맙습니다. 박정수 씨가 상자를 받으며 말했다. 이제 정말 모든 게 끝났네요. 그는 상자를 열어보지도 않고 그대로 불태웠다. 식당 뒤편에서 수첩, 사진, 녹음 테이프까지 모든 게 재가 되어 바람에 날렸다. 25년간의 비밀이 한순간에 사라졌다. 돈은 박정수 씨가 익명으로 자선단체에 기부했다. 이 돈으로 좋은 일에 쓰이길 바랍니다. 라는 메모와 함께 이제 끝났습니다. 박정수 씨가 말했다. 윤호 씨도 마음이 편하실 거예요. 그분이 마지막에 얼마나 미안해 하셨는지. 집으로 돌아온 그들을 맥스가 맞는다. 하지만 이제는 다르다. 더 이상 지하실로 가지 않는다. 평소처럼 거실에서 꼬리를 흔들며 가족들을 반긴다. 마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처럼 가벼워 보인다. 신기하다. 정말 아빠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아. 민준이 맥스의 머리를 쓰다듬는다. 맥스가 기분 좋게 헥헥거린다. 지하실 바닥은 새로 시멘트를 발랐다. 이제 아무런 흔적도 남아있지 않다. 깨끗하고 평평한 바닥. 맥스는 그 자리에 관심조차 보이지 않는다. 마치 애초에 그런 일이 없었던 것처럼. 어머니가 차를 끓여온다. 힘들었지? 목소리가 한결 가벼워졌다. 괜찮아요, 엄마. 수진이 답한다. 오히려 다행이에요. 아빠가 마지막에 용서받으셨다는 걸 알게 돼서. 아빠도 결국 좋은 사람이셨어요. 민준이 말한다. 실수는 하셨지만 그걸 바로잡으려 하셨잖아요. 마지막까지
저녁 무렵 가족은 거실에 모여 앉는다. 맥스도 그들 사이에 누워 있다. 더 이상 불안해하지 않는다. 편안한 얼굴로 눈을 감고 있다. 이제 정말 끝난 걸까? 수진이 묻는다. 응. 끝났어. 어머니가 답한다. 이제 새로 시작하는 거야. 아빠 없이, 하지만 아빠의 사랑과 함께. 밖에서 바람이 분다. 하지만 집안은 따뜻하다. 진실의 무게는 무거웠지만 그것을 나누고 나니 훨씬 가벼워졌다. 맥스가 하품을 하며 다리를 쭉 편다. 평온한 얼굴로 마치 오랜 임무를 마친 군인처럼. 이제 그도 쉴 수 있다. 그들은 이제 안다. 때로는 진실이 모든 걸 해결해 주지는 않는다는 것을. 하지만 진실을 마주하고 받아들이고 용서하는 것만으로도 새로운 시작이 가능하다는 것을. 아버지의 비밀은 땅에 묻혔다. 하지만 가족의 사랑은 더 깊어졌다. 그리고 맥스는 이제 평범한 반려견으로 돌아가서 가족과 함께 평범한 행복을 즐길 수 있게 되었다. 창밖으로 별이 보인다. 아버지가 그들을 지켜보고 있는 것 같다. 이제는 편안한 미소로. 끝까지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